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자기 돈 들여서 공부를 해가면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자기 돈이라기보다 아빠 돈이기는 하지만요. 뭐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선생님이 나쁘다기보다 걔가 좀 나댔던 것도 있었다 싶어서 완전히 선생님을 탓하기도 좀 그랬던 게 이른바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이었어요. 아무리 자율학습 시간에 튀는 걸 싫어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도 애가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애들은 성적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긴 해서 어지간하면 혼날 일이 좀 적었어요. 말했지만 중간고사 이후엔 전교 1등이라도 선생님 회초리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서 저런 애들이라도 혼날 일이 그나마 적다는 거지 없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오른 성적에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회초리 든 선생님 손아귀에서도 힘이 좀 빠지고 할 텐데 거기서 기어이 자기 어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거나 한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 중엔 선생님께 기어이 우월감을 증명하고픈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해봐야 딱히 좋을 것도 없고 선생님도 안 좋아하실 게 뻔한데도 어떻게든 나대지 못해서 안달난 애들이었는데요. 솔직히 학생 수준에서 선생님 상대로 잘난 체 할 만한 게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곤 했어요. 왜 문제 중에 그런 것 있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정답에 논쟁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요. 학원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들은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알려주시지만 꼭 성적 최상위권도 아닌 애들이 이런 것들만 기억해놨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전을 벌이려는 경우가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서 들었다. 또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귀찮아서 안 알려주신 거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이 정말로 선하신 선생님들께 시비를 걸었다면 선생님도 선선히 논란이 되는 점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 학창시절을 전부 통틀어봐도 그런 선생님은 없으셨어요. 대신 그런 애들의 얄팍한 수작을 간파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으셨죠. 그리고 그런 애들은 자기 혼자만 죽는 법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나대다가 혼자만 선생님께 불려나가면 친구들한테도 좀 나대는 애로 불리다가 끝나겠지만 이런 애들은 꼭 주변 애들을 선동하곤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엔 이게 맞을 것 같고 학원 선생님도 확인해 주셨다면서요. 그냥 학원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넘어가신 경우겠지만 꼭 이런 애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주장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 주변엔 그런 수작을 간파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애들로 넘쳐났죠. 그러다가 얘가 선생님께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서 웅성거리면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부 다 불려나가곤 했죠. 문제는 선생님도 주변에 동조한 애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보시기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입을 열었다 싶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불러내는 식이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었지만 선생님께 대들었다는 사유로 불려나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남 탓하긴 싫지만 이런 경우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 한들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일단 교실 앞으로 나가야 했어요. 당연히 앞장서서 대들었던 애와 주변에서 동조했던 애들을 같이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도 제일 처음 개겼던 애를 상대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세요. 이게 정답이다. 그치? 그게 정답이건 아니건 일단 오른쪽 싸대기가 날아갔어요. 근데 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한껏 나불대던 주둥아리도 선생님께 뺨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주장을 했던 간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 옛날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라고 하셨다지만 선생님은 그런 선택의 시간 같은 건 따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선생님의 반대쪽 손바닥이 걔 왼쪽 뺨을 올려붙인 다음이죠. 아무리 정신머리가 나갔던 경우라도 이렇게까지 신호를 받은 다음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게 되곤 했어요. 그래봐야 한번 나빠진 선생님의 컨디션은 정상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 손바닥에 머리가 좌우로 몇 번 더 흔들리고 나면 선생님께 머리채가 강제로 붙들려 들리기 전까지는 올라올 줄을 몰랐어요. 이제야 선생님께 혼날 준비가 된 거죠. 그래도 선생님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뒤에 불려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도 얘랑 똑같이 생각하느냐고요. 물론 이런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걔가 선생님 손바닥에 옆통수 터지고 있는 와중에 눈치 빠른 몇몇이 알아서 엎드려 뻗치고 있었거든요. 그럼 멀뚱히 서 있던 애들도 가만히 서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같이 엎드려 뻗치는 게 나은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일단 엎드려 뻗친다는 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선생님 회초리에 혼나야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은 선생님이 제시해주신 정답이 틀렸다고 주장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질문엔 그저 죄송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이번 경우엔 조금 더 신중해야 했어요. 교실 안에서 혼나는 걸 넘어서서
단체로 교무실로 끌려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교무실로 끌려가면 단순히 회초리 몇 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그딴 식으로 통박 굴려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다른 애들 전부 엎드려 뻗치는데 혼자서 있어봐야 나란히 불려가서 싸대기만 몇 대 더 맞을 테니까요. 결국 분위기 따라 엎드려 뻗쳐야 했어요. 그것도 선생님 회초리 휘두르시기 편하게 머리는 칠판 방향으로 하고요. 선생님이 그 과정을 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주동자가 혼날 만큼 혼난 다음에야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긴 했죠. 양뺨이 퉁퉁 부어있는 개는 맨 앞쪽에 엎드려 뻗쳐야 했어요. 선생님의 체벌이란 의뢰의 선생님의 회초리에 혼나는 걸 의미했어요. 선생님이 싸대기를 올려붙이더라도 그건 선생님의 꿀밤 정도로 해석해야 했어요. 싸대기 날아가는 와중에 머리 부분도 몇 번은 혼났을 테니 꼭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꿀밤 정도는 당연히 체벌에 포함되지 않죠. 양뺨이 아무리 탱탱 불어올라 있더라도요. 그쯤이면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아먹을 정도로 반성도 되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회초리질이 진행되었어요. 이쯤 되면 그날의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흥분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될 리도 없었고 앉아있는 애들 입장에선 수업 시간에 쉬는 격이라 딱히 말릴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불려나간 애들만 불쌍할 따름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젠 선생님께 혼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체벌이라면 선생님도 익숙하시겠지만 우리도 익숙한 일이잖아요. 물론 선생님의 회초리 휘두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기는 했지만 그건 평소 선생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하셨을 적이랑 비슷한 것도 같았어요. 그래도 자기 회초리에 자부심을 가진 선생님이셔서 교무실에 다른 회초리로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만큼이나 튼튼했던 회초리는 아무리 심하게 휘어질지언정 결단코 부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휘둘러질 때 한껏 휘어진 회초리가 사람 몸을 아주 잘 휘어감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혼나고 있는 당사자들은 알 수 없는 감각인데요. 걔네들이야 평소보다 선생님 회초리가 아프다는 느낌만 있지. 자기네가 어떤 모습으로 혼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건 그나마 숨죽이고 걔네들을 지켜보고 있던 애들이나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혹여라도 선생님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괜히 애들 혼나는 거 구경하다가 선생님과 눈 마주쳐서 끌려나가면 무슨 봉변이에요? 근데 이렇게 끌려나가 혼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기는 했었어요. 솔직히 선생님께 대놓고 개겼던 주동자 빼고 나머지 애들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얘네들은 딱히 선생님께 대들려고까지 했던 애들도 아니었고요. 그저 나대기 좋아했던 친구 편을 좀 들었을 뿐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애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혼나는 모습조차도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어요. 회초리가 몸에 착착 감기며 날아드는 모습 따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걔네가 끌려나간 이유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억지로 동조하다가 친구 따라 끌려나갔던 애들이니까요. 저기서 잘 알지도 못한다는 내용은 제가 막 지레 짐작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주동자로 끌려나갔던 애랑 같은 학원 다니던 애도 있었는데 자기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은 들은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럼 둘 중 하나죠. 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인데 솔직히 이것조차도 별 상관없기는 했어요. 이미 선생님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벌은 다 받았고 먼저 나댔던 애도 당분간은 선생님께 매를 벌면서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래봐야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었지만요. 그래도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문제 풀거나 하는 거에는 꽤나 강점이 있었어요. 그랬으니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도 살아남았지. 아니었으면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문제아로 찍혀서 양호실이나 들락거렸을 거예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